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릭 레스콜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릭 레스콜라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비상 상황에 준비하고 훈련하며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 대비 업무 담당관들의 준비, 훈련, 그리고 현장 지휘와 그 지휘에 모두가 순응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릭 레스콜라는 2001년 9.11 테러 공격의 표적이었던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남쪽 건물에 입주한 모건 스탠리사의 보안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평소 많은 비난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재난에 대비하는 준비와 훈련을 꾸준히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건 스탠리사의 직원 2,700명 중 단지 13명만이 사망하였고 방문객 250명 등을 포함해 2,900여 명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2,977명이 사망하고 25,000명 이상이 부상당한 최악의 테러 현장에서 44층에서 74층이라는 고층에 위치하였던 모건 스탠리사의 직원 대부분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릭 레스콜라가 주도한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의 결과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릭 레스콜라는 1939년 5월 27일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군을 거쳐 미군에 입대한 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군에서 전역한 릭 레스콜라는 1985년에 세계무역센터의 남쪽 빌딩 44층에서 74층 사이에 2,700여 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보안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결코 테러에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테러는 부지불식간 발생할 수 있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그의 보고는 묵살되었습니다. 하루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오가는 금융투자회사에서 시간은 곧 돈이었습니다. 발생할 가능성도 미미한 테러 공격이나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 낭비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1988년 페남항공사 비행기 폭발 테러가 발생하자 릭 레스콜라는 세계무역센터도 테러 공격에 대비하여 안전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뉴욕주 뉴저지 항만관리청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93년 2월 26일 테러 조직 알카에다는 세계무역센터 지하 주차장에 폭발물을 탑재한 차량을 폭발시키는 첫 번째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사는 이 사건으로 직원들을 모두 구조하는 데 4일이나 걸리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보안 강화를 주장해왔던 릭 레스콜라의 말에 조금은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릭 레스콜라는 1993년에 차량 폭발물 테러를 경험하면서 당국의 재난 대응 계획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자체적인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재난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가르쳤으며 주기적인 훈련과 함께 불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릭 레스콜라가 가르친 기본 수칙은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계단으로 계속 내려가야 한다.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대피해야 한다. 위층의 직원이 아래층까지 내려오면 이제 아래층 직원들이 그 뒤를 따라 대피해야 한다는 등의 대피 방법이었습니다. 릭 레스콜라가 실시한 훈련은 세계무역센터에 입주한 다른 어느 회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로 직원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릭 레스콜라는 직원들에게 재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들이 훈련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미미한 비상 상황에 대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몇몇 고위 간부는 훈련이 업무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행위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은 높아갔지만 릭 레스콜라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건 스탠리를 방문하는 외부인들도 항상 기본적인 안전 브리핑을 받아야 했으며 훈련이 실시되는 날에는 모두 훈련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인간이 극도의 공포 상황에 빠져들게 되면 패닉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뇌가 기능을 상실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릭 레스콜라는 오랜 군 경험과 베트남전 참전 경험을 통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만다 리플리는 그녀의 저서 언싱커블에서 재난에 처한 인간의 심리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갑자기 재난을 당하면 공포에 질리는 순간 우리는 무엇인가 끔찍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공포는 우리에게 해리라고 불리우는 무관심 반응, 시야가 줄어드는 터널 시야 현상,
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한 느낌인 슬로우 모션 현상, 일시적인 청력 상실 등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공포 반응은 반복적인 실제 훈련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아만다 리플리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주장합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두뇌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반복 훈련을 함으로써 재난에 대처하는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뇌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지만 반복 훈련된 우리의 몸은 기억을 하여 본능적으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만다 리플리는 9.11 테러 공격 당시 릭 레스콜라가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을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아침, 항만관리위원회는 긴급한 안내방송을 통하여 모두들 자리에 남아있으라고 했다. 그러나 릭 레스콜라는 메가폰과 워키토키, 휴대폰을 잡고 모건 스탠리사 직원들에게 질서정연한 대피를 지시했다. 주식 중개인 수업을 듣고 있었던 250명의 방문객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계단이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릭 레스콜라가 44층에서 사람들을 아래쪽 계단으로 인도하고 있을 때 두 번째 비행기가 건물에 충돌했다. 건물이 크게 휘청거렸고 모건 스탠리 직원들은 바닥으로 쓰러졌다. 멈추십시오. 레스콜라는 메가폰으로 말했다. 조용히 하시고 진정하십시오. 그의 말을 듣자 아무도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레스콜라가 마법을 건 것 같았다. 릭 레스콜라는 즉시 다른 계단을 통해 사람들을 대피시켰고 사람들은 계속 움직였다. 모건 스탠리 직원들은 첫 번째 비행기의 충돌 후 건물의 불길이 일고 사람들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따라서 두 번째 비행기가 충돌했을 때 그들은 위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미국인입니다. 릭 레스콜라는 메가폰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게 힘을 주었다. 레스콜라는 사람들이 가득한 계단에서 양복 상의까지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며 메가폰을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코노의 남자들은 꿋꿋이 일어선다네. 전투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결코 들을 수 없지. 일어서서 결코 항복하지 말라. 보안 직원 한 명이 그를 위해 의자를 가져다 주었으나 그는 계속 서서 사람들을 격려했다. 릭 레스콜라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견했던 듯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울지 말아요. 나는 이 사람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을 거라는 말을 당신에게 해주고 싶어. 당신은 나에게 인생을 주었어. 모건 스탠리 직원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건물 밖으로 대피했지만 릭 레스콜라는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고 얼마 안 있어 타워는 붕괴되었다. 그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릭 레스콜라는 모건 스탠리 직원들에게 자신을 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더없이 드물고 소중한 가르침이었다. 타워가 붕괴되었을 때 모건 스탠리 직원 중에는 릭 레스콜라와 다른 4명의 보안 직원을 포함하여 단 13명만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한다. 다른 2687명은 모두 무사했다. 모건 스탠리사는 9.11 테러 공격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다음 날인 9월 12일에 본사를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릭 레스콜라가 뛰어난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고지식할 정도로 직원을 훈련시킨 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릭 레스콜라의 희생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입니다. 릭 레스콜라는 모건 스탠리사의 보안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테러 공격에 대한 대비를 포함한 보안상의 위협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테러, 화재 등의 위협에 대한 분석과 군 생활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리자들에게 위협에 대한 대응 방법을 건의하였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작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1993년에 세계무역센터 차량 폭발물 테러를 경험하면서 그의 재난 대응 계획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지만 릭 레스콜라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준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는 모건 스탠리사의 임원들에게 테러리스트들이 세계무역센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가능한 공격 시나리오, 즉 위협 분석과 함께 뉴저지 항만관리청과 모건 스탠리사가 해야 하는 대응활동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훈련해야 하는 행동까지 망라하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시설관리인, 소방 담당자, 보안 담당자들을 뽑을 때도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의지와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냈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는 그의 준비 활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업무 담당자의 훈련에 대한 요구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릭 레스콜라는 비난과 거부를 무릅쓰고 예외 없이 전 직원들에 대해 기본적인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지어 방문자들에게까지 기본적인 대피로를 알려줬으며 실제 훈련이 있을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참여해야 했습니다. 릭 레스콜라는 재난의 순간에 우리의 뇌는 먹통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곧 돈으로 간주되는 세계적인 투자회사에서 이러한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사의 중력 빌 맥마흔은 릭 레스콜라의 훈련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습니다. 그는 훈련에 모든 사람들이 나오도록 했어요. 그는 매우 진지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중사가 또 훈련을 하겠다는군. 늘 똑같은 걸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죠. 그러면 소방 책임자가 들어와 이렇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었죠. 9.11 테러 공격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그러한 불만은 계속되었을 것이고 언젠가는 훈련에 대한 거센 반발로 릭 레스콜라는 회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상 상황에서의 현장 지휘 능력입니다. 릭 레스콜라는 오랜 군 생활과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 상황에서의 인간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과 지식이 9.11 테러라는 극한 상황에서 발현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만다 리플리의 저서 언싱커블 생존을 위한 재난재해 보고서라는 서적에 나오는 내용과 인터넷의 자료들을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릭 레스콜라의 냉정한 현장 지휘가 돋보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 AA-11편 항공기가 시속 790km의 속도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북쪽 건물 93층과 99층 사이에 충돌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쌍둥이 빌딩 남쪽 건물 입주자들에게는 일단 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라는 방송이 전달되고 있었지만 릭 레스콜라는 인접 건물에서의 충돌을 인지한 순간부터 준비한 계획대로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훈련한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워키토키와 확성기를 들고 각 층을 돌아다니며 안전요원들과 각 팀의 리더들에게 당장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평소 알아두었던 대피 통로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17분 뒤인 오전 9시 3분 UA-175편 항공기가 시속 950km의 속도로 릭 레스콜라가 대피를 지휘하고 있던 쌍둥이 빌딩 남쪽 건물 77층과 85층 사이에 충돌했습니다. 릭 레스콜라는 극도의 공포에 빠져든 직원들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를 잊고 그의 명령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확성기를 들고 크게 소리치고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레스콜라가 노래를 부른 것은 그의 참전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전에서 야함을 틈타 병사들을 이끌고 베트콩이 장악하고 있던 베트남 중부의 고지를 공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 상황에서 병사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레스콜라는 어렸을 적 배웠던 영국 코널 지방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부하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전투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불렀던 노래를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사의 직원들을 대피시키면서 다시 부른 것입니다. 공포의 순간에 발생하는 무관심 반응, 시야가 줄어드는 현상,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일시적인 청력 상실 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 현장의 리더십은 다양한 경험, 준비와 훈련으로 인해 얻어지는 조건반사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릭 레스콜라는 우리에게 지금보다 재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아만다 리플리는 언싱커블이라는 저서에서 새로운 본능의 창조라는 결론 부분을 이용하여 재난 상황에서의 생존 방법을 준비하여 훈련시키고 현장을 지휘하는 모델로 릭 레스콜라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릭 레스콜라. 찾을 수 없는 주검이 되어 세계무역센터의 잔해덤이 어딘가에 있을 릭 레스콜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재난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훈련하여야 하며 비상 대비 업무 담당관의 현장 지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